자,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네, 강의의 마지막입니다. 네, 빨리 계약을 했으면 오프라인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강의 한두 개 올리고 되게 노는 것 같잖아요.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수업 준비하고 이런 시간은요, 오프라인 계약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누가 알아줍니까? 그래가지고 어서 오프라인 계약을 해서 주인도 쫙쫙 빼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애들이 뭐 모르는지도 좀 알고 이러고 싶은데 그냥 일방통행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느덧 교과서는요 100페이지까지 했고요.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이제 98에서 99페이지까지 있는 동남아시아 이야기입니다. 네, 동남아시아 이야기입니다. 동남아시아는요 인도, 위에는 중국, 옆에는 인도, 이렇게 요 사이에 있어 가지고요.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인도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는 얘기고, 그치만 이 안에도 당연히 독창적인 부분도 있고, 사실 중국 영향보다는 인도 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어요. 중국 쪽의 영향을 받은 건 이제 베트남하고도 저 북부 베트남 정도만 중국 쪽의 영향을 받았다 할 수 있겠고요. 나머지는 거의 인도 영향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힌두 교도들도 막 군데군데에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면 그렇진 않은 게, 인도에서 힌두교는 받아들이더라도 카스트 제도나 이런 거는 제대로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예, 그렇다 하는 거고, 좀 독특합니다. 유연한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제 여성의 지위가 요 주변에 비해서 되게 높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그 인구 자연환경 쪽과 좀 좌우가 되는데요. 강도 크고요. 밀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강이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강이나 이런데 좀 큰 활동, 공사라든가 이런 활동에 주로 동원이 되고, 그럼 집안에 있어서 생산 활동은 누가 담당하느냐 하면은 거의 대부분 여성들이 담당을 해요. 그래서 여자들의 지위가 굉장히 높다 하는 거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베트남만 봐도요, 위인들 가운데 여자들 되게 많아요. 증자매라고 부르는 증짝증리, 이 사람 독립운동 하거든요. 중국으로부터, 한나라로부터. 그 다음에 찌우 여사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되게 여성들의 지위가 높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얘들은 이렇게 지금은 이제 현재는 이렇게 국경선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경 개념이 저 윗동네보다 훨씬 더 희박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사실은 요 환경에 비해 가지고 인구가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국경이라는 영토라는 개념보다는 초창기에는 인력이라는 개념이 더 크게 작용해요. 알겠죠? 인간이 누가 더 많은가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제가 최근에 사본 동남아시아 책에는 만달라 체제라고 불렀대요. 만달라라는 건요, 그 힌두교에서 우주를 갖다가 얘기할 때 우주 질서를 이제 만달라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중심적인 축이 있으면은 이게 나중에는 후견인 관계 이렇게 됩니다. 후견해주고 후견을 받고 요런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봉건 제도와 유사한 것 같기도 한데 그거랑은 좀 다른 독특한 체제라고 해가지고 만달라 체제, 그러니까 지배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동심원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주로 왕이라고 한다면
요 주변 지역으로 넓혀 나가는. 그러면 얘들도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넓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겹치는 지역도 있다 하는 뭐 그런 얘기죠. 뭐 캄보디아 같은 경우만 해도 태국과 베트남 두 나라로부터 이제 후견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도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 비주류만도 아닌 게 유럽 인구가 5억이거든요. 유럽 쪽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가 5억인데 여기 사는 사람들 인구가 7억이고요. 여기 있는 인도네시아, 요 쫙 넓게 펼쳐진 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영토가 뭐 15위, 우리나라보다 한 8배, 9배. 여기서 8배, 9배라는 건 우리 남북한 합쳐서입니다. 막 그렇고 인구도 여기가 4위예요. 네, 4위. 미국, 인도, 중국 빼놓고 요 인구 많고 뭐 하여튼 그런 식의 나라고 요 미얀마만 하더라도 이 넓이가 프랑스랑 거의 같거든요. 우리나라의 한 3배 정도 크기 이렇게 되고 요 라오스 정도가 우리나라랑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22만 제곱킬로미터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뭐 크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종교적으로 주로 얘기를 총 11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동남아시아에는 밑에서부터 하자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까지 이렇게 해서 총 11개. 한 개는 내가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내가 단체 문자 보냈으니까 문자 알 거예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선착순 3명에 한해가지고 기프티콘을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날로 먹은 것 같아서 뭐 한 개 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혹시 그 11개의 나라인데 여기 빠진 나라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알려주시면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3명입니다. 작은 이벤트지요. 이제는 학교가 개학한다고 종까지 치네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는 뭐 이슬람 애들도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뭐 종교로 봤을 때는 요 특히 남쪽 요 바닷가에 있는 지방 애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슬람교입니다. 말레이시아라든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은 이슬람교고 싱가포르는 뭐 그냥 잡종이고 브루나이 같은 경우는 진짜 동남아시아의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불릴 정도로 되게 이슬람도 빡센 이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거의 대부분은 이제 불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인, 미국 이런 거의 영향으로 뭐 가톨릭 이런 쪽이 많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쪽은 거의 불교고 베트남도 종교가 뭐 특별하게 우리나라 종교는 이거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은 불교 뭐 절에 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나라별로 하나씩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요거를 좀 자세하게 다루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자, 베트남 오랜만에 분필로 판사하니까 기분이 좋으네요. 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북부와 남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북부를 얘기하자면 북부 이 친구들은 옛날부터 해가지고 중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BC 2세기부터 해서 AD 10세기까지 해가지고 중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자면 중국의 영향력이 크다 하는 얘기죠. BC 2세기 같으면 이게 BC 117년인가 그래요. 111년. BC 111년에 그 한무제한테 점령당한 이후에 939년 이제 독립하기까지 대략 1050년 동안은 북부 베트남이 중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당연히 중국 문화에 영향이 크겠죠. 그래서 얘들은 과거 실시하고요, 중국식으로 복장을 착용하고요, 뭐 쯔놈이라고 부르는 문자 역시 한자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문묘라고 해가지고 공자 무덤 있어요. 공자 무덤. 그럴 정도로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는 거고, 몽골이 쳐들어오거든요.
이 몽골 침입도 물리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세력이 나중에 되게 약해지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민족의식이란 게 생겨가지고 대월사기니, 이 베트남이라는 말 자체가 월나라의 남쪽에 있다. 월남이거든요. 옛날 그 춘추전국 시대 월나라, 그 느낌입니다. 그 느낌. 그래가지고 요 월이라고 얘들은 얘기를 해요. 이 월이 이제 비엣이거든요. 그래서 월남, 비엔남, 베트남 뭐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뭐 나중에 이후에 명나라 때 명나라에 복속하기도 했고요. 왕조의 변천은요, 뭐 리왕조, 쩐왕조, 레왕조 뭐 이런 식으로 변천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부 지역에는요, 남부 지역은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남부 지역에는 그 참파라고 다른 말로 점성이라고도 부르는데, 야가 한 2세기부터 한 19세기까지 대략 한 1800년 가까이 있었다고 합니다. 종교는 뭐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네요. 우리 그 참파벼 혹은 이게 점성이라고도 불렀거든요. 그래가 송나라 때 전해지는 조생정벼의 이름이 참파벼, 점성도 할 때 요 남부 베트남을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지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짧습니다. 란창 왕조라고 할게요. 란쌍 왕조라고, 이게 대략 한 14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14세기 란쌍이란 말은요, 그 100만 마리의 코끼리다. 네, 100만 마리의 코끼리다라는 뜻이고요. 얘들은 힌두교 문화와 불교 문화가 짬뽕돼 있다. 지금도 라오스는 대표적인 불교 국가입니다. 네, 상좌부 불교. 상좌부 불교. 대승불교가 아니라 상좌부 불교라는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 또 미얀마로 가볼게요.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뭐 왕조 이름이 조금 나오는데, 역시 얘들도 상좌부 불교의 영향을 받았고요. 뭐 파간 왕조 11에서 13세기, 그 다음에 이후에 뭐 통구, 이런 거 다 일일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교, 상좌부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태국 쪽을 가보면요, 태국 쪽에는 수코타이라고 대략 13세기에 요 왕조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얘들도 역시 상좌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상좌부 불교의 영향을 받았고, 나중에 이게 아유타이 왕조는 14에서 18. 그리고 지금의 짜그리 왕조. 현재도 태국은 왕이 있죠, 그죠? 그 짜그리 왕조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냥 이렇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 쪽에 가보겠습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부남, 질랍, 앙코르 이렇게 이어져요. 부남은 다른 말로 푸난이라고도 하고요. 질랍, 요거는 한문식입니다. 옛날 중국 쪽 자료 쪽에 나온 얘기예요. 질랍은 첸나라고 하고요. 앙코르, 앙코르 하면은 유명한 게 뭡니까? 앙코르 와트죠. 앙코르 와트. 이따 PPT 역시 보여줄 겁니다. 앙코르 와트는요, 원래는 힌두교 사원인데
나중에 이제 불교 세력이 여기 접수하면서 불교 사원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하여튼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뭐 유적 유물들 많겠지만 대체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앙코르와트랑 요 밑에 있는 보로부두르, 네, 보로부두르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의 섬 지역으로 가는데 이 섬 지역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은 물라카 해협이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바닷가가 잔잔해요. 그래서 무역하는 사람들이 이쪽을 이래 거쳐가지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쪽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갈 때도 마찬가지로 인도 쪽으로 갈 때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물라카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무역이 굉장히 발달을 한 거죠. 무역이 발달했다는 건 다시 얘기하자면 다른 나라 문화와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 도서 지역에 있었던 왕조는요, 뭐라 얘기할까? 사이렌드라 왕조라고. 요쪽 지역입니다. 물라카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미안합니다. 사이렌드라 왕조라는 게 있었고요. 대략 760년부터 856년까지 있었던 왕조입니다. 네, 물라카 해협. 그래가 물라카 해협이 아니고 얘들은 그 자바섬입니다. 자바섬. 이쪽에 있는 섬 이름이 자바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렌드라의 대표적인 유적이 보로부두르라고. 네, 보로부두르라고 200만 개의 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200만 개의 종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대표적인 특이한 게 이 대승불교 유적이다. 네, 대승불교 유적이다. 하면서 이게 종속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대승불교에 비운다 하는 그런 공사상이라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돼 있다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거고요. 이따 사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여기 마자파잇이라고, 뭐 물론 그 사이에 다양한 왕조들 있습니다. 일일이 다 안 적습니다. 알겠죠? 요거들은 이제 1294년부터 1527년까지 있었는데 이 마자파잇이 좀 특이한 게 있다면 이 친구들이 몽골 침입을 물리쳐요. 그래서 이게 인도네시아 역사에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이 몽골을 물리치는 과정 속에서 얘들이 우리는 하나라는 민족의식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지금의 인도네시아를 만들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얘들이 이제 정화의 원정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습니다. 중국 역사랑 좀 관련이 있지요. 예, 그렇고요. 이 물라카 해협을 지배하던 나라는 스리위자라고 있었고요. 스리위자야라고 있었고, 이게 대략 한 7세기부터 등장을 하고 나중에 그 물라카 왕조라고, 얘들은 이제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그러면서 얘네들에 의해 가지고 이슬람교가 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요 라인 쪽에 발달을 하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요, 요쪽에 그 남쪽 지방, 대략 요쯤 남쪽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슬람 왕조가 오래 있었고요. 필리핀 남부에는 이슬람 왕조가 오랫동안 있었고요. 위쪽에는 뭡니까? 마갈량이스, 마젤란이라고 부르는 에스파냐, 그 친구가 왔다 가고부터는 에스파냐의 일찌감치 지배를 받았다
그 덕분에 필리핀의 종교가 지금 이제 가톨릭 이렇게 된 거죠. 가톨릭 이렇게 된 거죠. 가톨릭이 된 거고, 지금도 요 남쪽 지역에는 이슬람 교도들이 많아가지고 야들이 막 독립하려고 막 깔짝깔짝거리는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정리하면은 되겠습니다. 네, 뭐가 중요한지 솔직히요 그냥 거의 TMI의 끝입니다. 이게 TMI입니다. TMI.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 끝까지 다 외우려고 하면은 머리 터지겠지요. 많이 나오는 건요, 요 앙코르와트 이런 거, 앙코르와트 기억해두고, 그다음 뭐 보로부두르 기억해두고, 그다음 뭐가 있을까? 뭐 베트남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는 거,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 마자파이시 몽골 물리치고 이런 얘기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시험에 나오겠나 싶기도 합니다. 네, 어쨌건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가 좀 못해가지고, 옛날에는 이런 데서도 막 문제 나오고 그랬거든요.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됐죠?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따 PPT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